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홍준표 시장이 느닷없이 건국절 왜곡을 하네요. 1919년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더운데 네. 잘 지내시나요? 예, 더운데 이게 열받게 하네. 홍준표가 또. 아니, 이종찬이가 광복회장이랑 사람이 찢어발기고 역사 왜곡을 해서 난리를 쳤는데, 홍준표가 이게 도움은 못 될 망정 1919년이 건국절이라고 좌파들 역사관에 얹이네요. 홍준표 시장님이 또 잊을만 하면 이렇게, 분탕이라고밖에 표현 못하는. 그러니까. 네, 그런 행보를 가끔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예. 네, 근데 왜 또 건국절, 이거 다 불씨 다 꺼진 논란을 또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꺼져 가는데, 이종찬 불씨를 간신히 꺼져 가는데, 이거 의도가 뭘까? 이거 왜 이럴까? 홍준표 시장님이 근데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보수의 큰아들 보수의 적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역사 인식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약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말도 안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녀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네, 소녀상 같은 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녀상 작가 부부랑 막 4년간 한판승을 해서 제가 전부 다 이겼거든요. 소송까지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받아내고. 아, 그랬어요? 네, 불법 설치라고 제가 시의원 시절에 보도자료 내고 또 그 소녀상 작가 부부가 만든 징용 노동자상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표현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또 설치를 소녀상만큼 하려고 막 1호, 2호, 3호를 막 설치하고 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갈비뼈 앙상하게 이렇게 드러난 고쟁이 입은 위통 벗고 있는 그 빡빡이 머리 그 징용 노동자상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알고 봤더니 일본인 말하자면 일본 내 염전노예 같은 그러니까. 네, 일본 내 일본인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노동 착취를 했던 네. 그런 게 1990년대에 그 보도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사진하고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진들이 조선 노동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리고 네. 부산의 역사 징용 관련된 그 역사 박물관에도 전시가 되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일본인이라고 밝혀져서 싹 지워진 적이 있었거든요. 싹 내려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제가 좀 또 대전에 그걸 설치하려고 하길래 아니 왜 일본인을 모델로 한 징용 노동자상을 우리 아이들이 보는 데다가 불법 설치를 하냐 그러게. 허가도 안 받고 일본인에게 지금 우리가 추모를 하라는 얘기냐 이런 보도자를 냈더니 막 당장 고소하고 또 소송 걸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4년간 법적 투쟁을 해서 다 이겨냈거든요. 소송 비용도 다. 아유,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좀 쭉 찾아봤어요. 예. 그 노동자상이 알고 봤더니 소녀상을 만든 작가 부부가 만들었더라고요. 저한테 고소해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쭉 뒤져봤더니 전국에 소녀상이 설치되는 동안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막 부산인지 대구인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소녀상에 옆에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목도리 둘러주고 막 그런 행사에 열심히 하태경 의원이랑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소녀상 8위를 한 거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중도적인 시각이거나 우리 국민들의 전 국민의 지지를 받거나 그러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역사 왜곡된 거는 제대로 밝히고 불법 설치는 불법 설치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홍준표 시장님은 사실은
굉장히 소신 있어 보이지만 때때로 이렇게 인기 영합적인 좀 행보를 보이는데 그게 특히 역사 관련돼서는 저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건국절이 지금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광복절 전후로 해서 이슈니까 요걸 또 나름의 자기 특이한 목소리를 내서 이게 벌써 우리가 비판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려고 아니 근데 얼마 전까지 한동훈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는데 홍준표가 이제는 또 건국절은 1948년이라는 게 이제 우리 우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역사 인식을 또 맞짱 뜨고 이종찬 편을 드네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동훈을 이렇게 좀 반대하면서 또 존재감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종찬 이슈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또 대통령에 반대하는 걸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최측근인 신지호 지금 뭐 정무직을 뭘 받은 것 같던데 신지호 그분이나 이런 뉴라이트 출신들이 네. 건국절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측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입장을 내기가 상당히 난감했을 거예요. 네. 마음 같아서는 대통령에 또 반해서 이종찬 편을 좀 들어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특별히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을 또 괜히 또 삐딱선 타신 건가? 또 이제 한동훈은 편들고 윤석열 까나?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네. 네. 이 양반 이상한데 왜 이럴까요? 뭐 노망난 건 아닐 텐데. 뭐 이렇게 중도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건국절 논란은 대통령실에서 네.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게. 건국절 재정 논의나 뭐 재정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은 안 한다, 한 적도 없다. 네. 네. 그렇게 정확히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역사 전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논쟁에서 보수 우파가 항상 밀려왔거든요. 예. 좌파들이 역사 왜곡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빡빡 우기고 교과서도 막 만들고 이럴 때 그냥 적절히 물러서고 뭐 이렇게 뭐 투쟁하지 않고 뭐 품격 지키다가 사실 수십 년간 386들에 의한 역사 왜곡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랬죠. 그래서 당한 거죠, 이제.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건국은 사실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 우파 중심으로 건국절과 광복절은 좀 구별을 해야 되고 또 임시정부 수립한 거랑 정부 수립과 또 국가가 탄생한 건 또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체를 그럼요. 이렇게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세우는데 중요한 문제고 또 북한과 대비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광복절과 대한민국 국가가 만들어진 건국이 된 날짜가 공교롭게도 똑같다라는 이유만으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국민적으로 아직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정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냈으면 그냥 더 이상의 논란을 일으켜서 괜히 대통령 지지율 깎아먹고 시비 걸려고 하는 그런 광복회장이나 좌파들의 농간에 대해서 일축해버리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은 학계나 또 이런 시민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투쟁을 하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비로소 뭐 추가적으로 건국절을 뭐 지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괜히 중차대한 일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느라고 바쁜 대통령에게 그 또 빌미를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되살려서 이종찬 그 건국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저런 발언을 또 하방하신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왜 뜬금없이 더운 날 아침부터 혈압 터지게 또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의도 뭘 노리는 걸까? 그냥 홍준표 시장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열받으시겠지만 네. 저는 이준석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의도는 이제 본인이 이슈의 중심이 안 되면 네, 가끔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서라도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그게 정치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인기 영합주의 그 관종 그 이준석류의 존재감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존재감을 드러내고 논쟁을 일으켜서 오히려 화두를 던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싸움을 하게 만들고 대통령실이나 뭐 보수 우파 진영에 균열을 일으켜서라도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왜냐하면 정치인의 생명은 잊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쵸. 하방하신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실 언급이 계속 돼야지만 대권 주자로서 잊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에 또 한 번 이슈의 중심에 서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 네. 그러면 해석이 가능하네 이게. 네. 이 더운 날 진짜 혈압 터지게 진짜. 네. 건국절 논쟁에 한동훈이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을 들이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으면서 말하자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네요. 한동훈이 뜰 때는 한동훈 들이받으면서 존재감 드러내고 지금은 이제 건국절 논쟁에는 이제 좌파와 이명박 대통령의 싸움이고 이종찬에 대한 싸움인데 거기서 이종찬 편을 드러내면서 왜냐면 저 대통령 편 들고 1919년 건국절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해봐야 뉴스에 안 나오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이 1919년 건국절 주장을 하니까 벌써 이봉규 TV 등 뭐 다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준석하고 하는 행보가 좀 비슷한 게요. 이준석도 한동훈 대표 우쭈쭈 했다가 어쨌든 또 한동훈을 굉장히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또 뭐 상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까대지만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또 한동훈을 좀 너무 심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두둔하는 척하고 맞아요. 네, 똑같아요. 그냥 리틀 홍준표, 올드 이준석인 거죠. 그러네. 네. 이야, 이거 아주 정확한 분석이었네요. 그러면 이해가 좀 간다. 아니, 뜬금없이 이건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양반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랬는데 이제 이해가 가네. 인기 영합주의, 이준석류의 관종 정치.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조금 제가 옛날 정치는 잘 모르지만 좀 이 일의 원인 역사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홍준표 시장님의 저런 좌클릭 행보가 가끔 보여지거든요. 그게 국민 대통합이라는 어떤 대의를 위한 게 거라면 좀 이해를 일응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좌파 대통령들 중에서 김대중, 노무현까지 그리고 또 우리 박 대통령님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까지도 공히 국민 대통합을 추구하잖아요. 리더답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지역주의 타파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쟁에 있어서 그래도 통합을 추구하려고 그 지향점을 그렇게 국민 통합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은 완전 달랐거든요. 문재인은 기본이 국민 분열이거든요. 목표가 그러니까. 국민 분열이었고 그리고 북한 발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은 그러면 왜 저러시냐? 제가 볼 때는 그 뿌리가 홍준표 시장님의 뿌리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입문 과정이나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은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이 하던 행보를
거의 그대로 했었어요. 옛날에 뭐, 그,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에 대한 뭐, 예우를 해준다거나, 또, 뭐, 예를 들면 잘 모르지만 경복궁 내에 있었던 뭐 중앙청 같은 거나 친일 잔재라고 하면서 이거저거 다 폭파시키고. 맞아. 네, 네. 그 역사를 사실 그렇게 폭파시켜가면서 뭐, 이렇게 반일 감정을 그렇게 불러일으킬 건 아니거든요. 역사는 그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지배받았던 역사 기념, 물들, 뭐, 다 건축물들. 보존하죠, 다. 예, 예. 네, 보존하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군대화에 어떤 도움받은 부분은 도움받은 부분이고, 네. 또, 이렇게 탄압받은 부분은 탄압받은 부분이고,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좌클릭을, 사실 역사적인 부분은 특히 심했거든요. 네, 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근데 그 부분을 고스란히 이제 계승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이제 반일 감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1919년 건국설을 이제 새삼스럽게 또 끌어올린 거 아닌가. 그러네요. 네. 이런 건 좀 전근대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아유, 잘 이해가 됐습니다. 아유,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의 명쾌한 해설이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나는 이 양반이 벌써 뭐 해또가 갔나?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느닷없이 그런다? 이해가 가네. 인기 영합주의 관종 이준석류네. 아유, 쪽팔리는 줄 알아네. 왜 이럽니까 진짜. 아이고 안 좋시다.